저는 박효준 선수랑 2020년 3월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서 인연을 맺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박효준 선수를 만나러 갔었던 건 아니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스프링 트레이닝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류현진 선수를 보기 위해서 플로리다 더니든에 갔다가 양키스와 토론토의 경기를 보는 도중에 박효준 선수를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박효준 선수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저희의 인연은,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박효준 선수가 마이너에서 맹타를 휘두르면서 트리플 A에 올라오고, 제가 트리플 A에서 박효준 선수를 직접적으로 취재를 하게 되면서 1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 근교 베리로 돌아왔고요. 박효준 선수는 아직도 플로리다에서 열심히 스프링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자리, 그리고 로스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베리로 돌아오고 나서 지난 3월 27일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가 끝나고 저는 박효준 선수와 인터뷰 형식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가 열렸던 템파의 조지 스테인브레너 스테디움은 박효준 선수에게는 많은 추억도 있고 이런 애증? 이런 게 얽힌 그런 구장인데요. 바로 박효준 선수가 양키스에서 지낸 7년간의 세월을 함께한 구장이 바로 조지 스테인브레너 구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7년 모두 그곳에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매년 스프링 트레이닝에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경기도 뛰면서 메이저리거의 꿈을 키웠지만, 피츠버그의 유니폼을 입고 당당히 메이저리거로서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을 한 건데요. 박효준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박효준 선수 역시도 많은 감정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조지 스테인브레너 구장에 돌아가서 에런 저지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타격 코치로 임명이 된 딜런 라슨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양키스 선수들, 양키스 스태프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했고 반갑게 반겨주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첫 아이의 예정일이 4월 22일입니다. 바로 2022년 4월 22일인데요. 네, 축하를 조금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박효준 선수 취재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의 첫 아이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서 직접 가서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그냥 베리에서 취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박효준 선수가 본인의 생일이 4월 7일이라면서 이번 오프닝 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CBA 때문에 시즌이 일주일 미뤄지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카디널스와 피츠버그의 경기가 바로 오프닝 데이 경기 중 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 27일 날 했던 박효준 선수와의 통화에서 다시 한번 4월 7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박효준 선수는 보통 제가 질문을 하면 굉장히 겸손하게 대답을 하고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4월 7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사실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질문은 4월 7일이 26번째 생일인데, 만약에 26번째 생일날 오프닝데이 로스터에 들어가서 부시 스타디움에 메이저리거로서 처음으로 오프닝데이에 서 있는다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박효준 선수 역시도 이번 시즌 4월 7일에 부시 스타디움에 있을 수 있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어떤 생일 선물보다 소중한 생일 선물이 될 것 같다, 그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현재 박효준 선수의 상황은 맑았다 흐렸다, 어두웠다 다시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첫 4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했고, 제가 찍은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박효준 선수가 적극적으로 감독, 코치진, 트레이너와 미팅을 한 결과 끝에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됐죠. 그리고 첫 타석에서 이로드를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박효준 선수의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 전망을 굉장히 밝게 했지만, 그 후로도 박효준 선수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츠버그는 스프링 트레이닝 초반에 40인 로스터에 내야수를 무려 12명을 넣으면서 박효준 선수의 경쟁을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최악의 구단주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로버트 너딩이 이번에는 박효준 선수에게 도움을 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닐 크루즈를 일찍 올리면은 오닐 크루즈에게 더 빠르게 돈을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피츠버그는 오닐 크루즈를 우선 트리플A에 배정한 다음에 시즌 중반에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스프링 트레이닝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는 역시다 라는 평가를 들었던 오닐 크루즈는 결국 마이너리그로 돌아가게 됐고요. 많은 피츠버그 팬들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박효준 선수의 합류 전망이 밝아지나 했는데 피츠버그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벤 미러를 피츠버그로 데려오면서 다시 한번 내야 경쟁이 불붙게 됐죠. 그런데다가 카스티오가 갑자기 홈런 퍼레이드를 시작하면서 카스티오의 메이저리그 합류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밝아졌고 카스티오의 이름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박효준 선수의 위치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박효준 선수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제공해 드리면요. MLB.com과 팬그래프는 박효준 선수가 오프닝데이 로스터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디 애슬레틱과 CBS 스포츠 그리고 블리처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박효준 선수가 오프닝데이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주요 매체의 예측으로는 2개의 매체가 박효준 선수의 마이너리그 행을 예측했고 3개의 매체는 박효준 선수의 로스터 합류를 예측했고 1개의 매체는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효준 선수의 메이저리그 합류를 예측했던 디 애슬레틱, CBS, 그리고 블리처 리포트 이렇게 3개의 매체 중에 디 애슬레틱과 CBS 같은 경우는요. 박효준 선수가 오프닝 데이에 2루수로 선발 출전한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확실한 거는 피츠버그라는 팀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된 유망주 영입으로 현재 마이너리그의 유망주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박효준 선수가 오프닝 로스터에 합류를 한다고 해도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고 박효준 선수 역시 이번 시즌 내내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3일이었던 일요일 경기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팀이 선발 라인업을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피츠버그에서 박효준 선수를 선발 라인업에 내보내는지 안 내보내는지를 보면 박효준 선수의 오프닝데이 로스터 합류 여부가 조금 더 정확하게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카스티오가 주전으로 나온 반면 박효준 선수는 선발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발 명단을 바탕으로 마지막 대본을 마무리하고 있던 저에게 또 다른 소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기가 열리는 3시간 동안 피츠버그의 상황이 많이 변한 건데요. 일단 현재 피츠버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키브라이언 헤이스부터 살펴보면요. 키브라이언 헤이스는 3월 25일 이후 단 한 경기에도 출전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발목 골절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브라이언 헤이스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던 것은 지난 금요일인데요. 지난 금요일 키브라이언 헤이스는 50%의 러닝과 실내 훈련만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요일 경기까지 뛰지 못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키브라이언 헤이스가 오프닝데이 로스터에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입장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상에서 박효준 선수와 같이 차를 타고 경기장에 출퇴근을 했던 앤서니 알포드 같은 경우는요. 스프링 트레이닝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미 팔목에 조금은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오프닝데이 로스터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치료와 경기 출장을 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이 팔 통증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경기를 하면 할수록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 부상이 악화되면서 현재는 가장 빠른 복귀일은 4월 15일로 점쳐지고 있고요. 이렇게 앤서니 알포드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누가 앤서니 알포드 대신 로스터에 합류를 할 거냐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경기가 열리는 중에 그렉 알렌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경기에 선발 출장했던 그렉 알렌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3회에 5회으로 교체가 되는데요. 현재 피츠버그 측에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CBS 스포츠는 그렉 알렌이 이번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오프닝데이 로스터에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다가 1루수 주전 자리가 확실해 보였던 치치고 역시 목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로스터에서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피츠버그 파이러츠의 오프닝데이 로스터 합류가 유력했던 외야수 2명 그리고 내야수 1명이 오프닝데이 로스터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박효준 선수의 오프닝데이 로스터 합류 가능성은 다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효준 선수가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이번 시즌 내내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효준 선수와 현재 피츠버그 로스터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구, 농구, 축구, 풋볼 여러 스포츠를 오래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결국에는 건강한 선수가 끝까지 남는 거다. 건강을 지키고 컨디션을 유지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꼭 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피츠버그뿐 아니라 많은 구단들이 현재 시즌 시작 전에 발생하는 여러 부상들로 인해서 로스터를 바꾸거나 로스터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박효준 선수에게 큰 기회를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효준 선수의 26번째 생일인 4월 7일에 열리는 2022년 메이저리그 오프닝 데이에 박효준 선수가 꼭 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2022년 26번째 생일 선물은 정말로 굉장했다. 정말로 멋진 선물이었다. 라고 2022년의 오프닝 데이를 회상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효준 선수에게 미리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